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부모가 자녀한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게 된다거나, 내 감정에 대해서 털어놓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많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꼭 어머니와 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여러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제 서로한테 이제 좀 감정을 많이 털어놓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너무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거나 너무 하소연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녀한테는 의도치 않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한테 어디까지 그럼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시는 이유가 진료실에서도 이런 사례가 꽤 있나요? 네, 진료실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고민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반대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엄마나 아니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나 너무 죄책감이 많이 컸었다. 아니면 책임감을 내가 너무 그때 크게 느껴서 부담을 너무 크게 느꼈었다. 아니면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생각하면 사실 너무 화가 난다. 왜 그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했었을지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경우 의도치 않게 하시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 그 순간 부모님의 심리나 입장은 어떻게 되었던 건가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 없이 당연히 악의도 없고 큰 의미 없이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운다라는 게 이제 진짜 내 편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 가까운 사이다. 특히나 부부관계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배우자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는 존재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여과 없이 필터 없이 모든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경우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경제 상황이 이렇다. 요새 아빠 때문에 너 엄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그냥 하소연처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자녀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이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감정을 다 이렇게 떠안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건 그냥 엄마의 감정이 이렇구나, 아빠의 감정이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좀 책임져야 되는 뭔가 문제구나, 이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죄책감이나 책임감처럼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듣게 되는 아이의 입장, 아이의 내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 입장에서는 우선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엄마가 나쁜 사람인가? 아빠가 나쁜 사람인가? 너희 아빠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 그쵸, 그쵸.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던 건가? 이렇게 음.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왜냐면 아이가 보는 부모랑 부모가 보는 배우자랑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도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엄마나 아빠의 삶에 나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 하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힘이 돼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되게 짐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느끼면 되게 깊은 죄책감이 좀 자리 잡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또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잘해야지 엄마가 더 좋아하겠구나, 내가 이제 이 집안에 뭔가 이제 희망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느끼게 되다 보면 과도하게 이걸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의 경계, 바운더리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감정의 경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처리해야 될 감정들이 있고, 자녀들은 반대로 자녀의 세계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놔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의 경계가 너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엄마나 아빠의 감정을 다 아이한테 노출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한테 결과적으로 불안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죄책감, 불안, 분노 이런 감정들을 이제 내재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제 아이들은 이런 걸 아직 해소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감정을 이렇게 떠안는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성인 되어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가 이제 관계를 이어나갈 때 나는 저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좀 떠안는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 그냥 기분만 나빠도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이게 눈치도 강하게 보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딱 칼같이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어디까지 말해야 될까요? 어떤 거는 말하면 좋고
어떤 거는 말하면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사실 이런 건 딱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은 아이한테 너무 큰 불안을 유발할 만한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다. 엄마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속상하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뭐 배우자, 뭐 아빠든 엄마든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너무 아이한테 다 그대로 노출을 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불안을 확 유발하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아이는 책임감도 느끼고 막 죄책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릴 때 가급적이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정말 알아야 되는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면 돈 이야기는 가급적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아이들이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부모님의 돈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불안을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긴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또 사실 이게 뭐 부모님이 자녀한테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때도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좀 하소연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더 짐이 되고 있구나. 내가 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더 힘든 게 맞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책감도 느끼고 이런 게 쌓이면 사실은 이렇게 표출할 수 없는 이렇게 좀 분노도 좀 쌓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서 진짜로 꼭 필요한 얘기를 꼭 꺼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살다 보면 부모님들도 다 치열한 사회생활도 하고 생계도 걱정하게 되고 인생의 희로애락이란 게 다 있죠. 인생의 장애물이나 시련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녀와 좀 건강하게 이런 인생의 부침이나 이런 걸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정에 이제 높낮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이 감정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조절되지 않은 큰 감정들, 너무 큰 화, 너무 큰 분노, 너무 큰 막 슬픔 이런 것들을 아직 성인인 엄마나 아빠도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자녀한테 다 얘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부모님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오히려 아이로 하여게끔 이제 부모가 이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을 때도 있는데 너무 조절되지 않은 아직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뭐 자녀한테 얘기하면서 풀겠다 뭐 상담처럼 되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날 것의 감정이나 아니면 부모 스스로도 생각 정리가 되지 않는 고민이나 불안을 막 자녀에게 털어놓는 거는 안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끔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마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냥 지인, 친구라고 하면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가끔 도움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너무 이렇게 막 깊은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자녀한테도 그 정도 선은 최소한 내가 지키려고 하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가끔은 저는 도움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한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자녀는 이제 부모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다른 정신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